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훈쌤입니다. 자, 계속해서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되는 개념 회로 이론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리는 개념들은요, 전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기출 문제에 등장했던 개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들만큼은 앞으로 또 언제 시험에 출제될지 모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V결선의 출력비와 이용률입니다. 자, 이 V결선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이렇게 단상 전원 세대를 사용한 이런 델타 결선으로 우리가 운행 중이었다가 이런 하나가 이렇게 한 상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우린 이 한 상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두 대를 가지고 V결선을 해서 다시 3상에 이 부하의 3상 전압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V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시험에서는요, 이 V결선을 사용했을 때 출력비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가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출력비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델타 결선에서의 출력과 그리고 우리가 이 델타 결선이 아니라 V 결선을 사용했을 때 V 결선에서의 출력의 B를 가지고 우리는 출력비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이런 식으로 P1이라고 하고 여기도 P1, 여기도 P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V 결선에서의 다시 델타 결선의 출력은요 3P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V 결선을 사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변압기 용량이 이곳이 P1, 이곳이 P1이 되는데, 자, 이때 실제 이 V 결선의 출력은요, 우리가 이 P1이 아니라 루트 3의 P1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P1이 약분이 되고 출력비는 어떻게 되냐? 출력비는 0.577이 되고요.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출력비가 57.7%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이용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 이용률은 무엇이냐? 바로 V결선일 때, 자, 우리가 V결선으로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V결선에서 우리가 하나의 변압기 용량을 P1 그리고 P1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이용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두 대를 사용을 했을 때, 이 변압기의 허용 용량분의, 자, 실제 이 V결선에서의 그 출력, 즉 V결선에서의 허용 용량의 비를 우리는 이용률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두 대를 사용했을 때 이 변압기 용량은요 2P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V결선을 사용했을 때 출력은요 마찬가지로 루트 3의 P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P1과 P1이 약분이 되고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 이것은 0.866이 되고 이것을 퍼센트로 환산을 했을 때 86.6%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요 실제 시험에서 출력비와 이용률을 구하시오라고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칭 좌표법 공식입니다. 자, 이 개념들은요 실기에서 정말 단골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최신 출제 경향을 보았을 때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개념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필기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3상 불평형 회로를 해석하는 법을 배웠죠. 자, 이때 영상분과 정상분 그리고 역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분들을요 각 상의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역상, 정상, 역상을 구했고요, 혹은 내가 영상분과 그리고 정상분 그리고 역상분을 알고 있을 때 각 상의 성분을 계산하는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배워왔습니다. 자, 그리고 필기에서는요 단순히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출제가 되었죠. 자, 근데 실기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실제 그 값을 대입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전압이 1.8에 위상이 마이너스 159.17도 그리고 정상 전압이 8.95에 위상은 1.14도 그리고 역상 전압이 2.51에 위상이 96.55도인 것처럼 이렇게 페이저의 형태를 가지고 각각의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값을 그대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각 상의 전압을 구하는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각 상의 전압을 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상의 전류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공식은 동일하게 우리가 전압이면 전압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전류라고 한다면 전류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공식은 동일한데 그냥 전압이면 전압 대입하고 전류면 전류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은요, 이런 식으로 정상이 주어지고 각 상의 성분을 구하거나 아니면 각 상의 성분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상, 정상, 역상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때 하나를 외우시면요, 나머지 하나는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식을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밑에 식을 유도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실기시험은요, 연습란이 굉장히 적고요, 풀이를 하는 도중에 실수를 하면 우리가 풀이가 틀리면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시고 편하게 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대칭 좌표법 공식까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다음 세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3전압계법과 그리고 3전류계법입니다. 자, 이것도 기사 실기에 있어서 두 번 정도 출제가 된 개념인데요. 자, 한 번은요, 3전압계가 출제가 되었고요. 또는 3전류계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은요, 시험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3전압계라고 한다면 이때 전압계의 눈금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V1, V2, V3에 대한 값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저항이 얼마인지도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하전력 P와 역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필기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 공식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이 실기는 값이 주어지고 그 값을 대입하는 것까지가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 공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식만 알면요, 주어진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역률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R값과 각각의 눈금, 전압계의 눈금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또 부하 전력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전류계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류계의 눈금들이 어떠한 값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저항도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뭐냐? 또 역률과 부하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각각의 값에 대입을 해주시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우리가 역률을 편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값을 대입했을 때 부하 전력 역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공식을 모르면 사실 풀 수가 없죠.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시험장에 들어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기사실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요, 우리가 회로이론 필기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삼상 평형 부하 Z가 그림과 같이 접속이 되어 있을 때 이 전압계의 지시치가 220V이고요. 그리고 전류계의 지시치가 20A, 그리고 전력계의 지시치가 2kW일 때 이때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냐? 이 부하 Z의 소비 전력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부하 임피던스 Z의 임피던스 이 Z를 복소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이 전체 부하의 소비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요, 이 전력계의 지시치가 2kW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2kW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부하, 이 부하 하나에 소비되는 유효 전력이 2kW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전체 부하 Z의 소비 전력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것도 동일하게 유효 전력이 2kW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소비 전력이 2kW이겠죠. 자, 그러면 전체 이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2kW에다가 총 3개니까 우리가 6kW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부하의 임피던스를 복소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임피던스 Z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상전류에다가 상전류를 다시 이 상전압에다가 상전류를 나눠준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이 전류계의 지시치가 20A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곳에 흐르는 전류가 20
20A가 되고요. 우리가 Y결선에서는요, 이 선전류와 상전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IP는 20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압계의 지시치가 220V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Y결선에서 선간전압이 220V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전압은 이 220V를 루트 3으로 나눈 만큼 그게 바로 이 Y결선에 있는 상전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는요, 이 분자 VP는 220V를 루트 3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것을 계산하시면요, 임피던스의 크기가 그 값이 6.35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하 하나에서 소비하는 유효 전력이 지금 2kW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2kW이고, 우리가 유효 전력 혹은 소비 전력을 I제곱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때 이 I제곱에서 이 I는 무엇이냐? 바로 상전류가 되겠죠. 상전류. 자,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요, 우리가 상전류가 지금 20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R값은 지금 모르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요, 지금 R값입니다. R값. 자, R값은요, 우리가 넘기면 20제곱분의 2kW,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우리가 R값이 5oh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임피던스의 크기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하의 저항 성분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부하의 지금 Z라고 하는 거는요, Z라고 하는 거는 복소수로 표현을 하면 저항과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대부분의 부하는요, 우리가 L 성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상 부하이기 때문에 J의 X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R이 지금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지금 6.35oh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했죠? 바로 루트에 R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XL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나머지 리액턴스 성분 XL이니까 이 XL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6.35의 제곱에다가 우리가 5의 제곱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바로 리액턴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면요, 우리가 리액턴스가 대략 3.91ohm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죠? 바로 임피던스를 복소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R은 지금 5이고 그리고 J의 리액턴스가 3.91ohm이 되니까 이게 바로 이번에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회로이론 문제죠. 우리가 Y결선에서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에 대한 관계, 그리고 선전류와 상전류에 대한 관계를 알고 또 소비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실제 출제가 된 만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꼭 풀어보셔야 하는 문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필기와 실기 모두 출제되는 개념, 회로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실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기 내용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출에 출제되었던 이 내용만큼은요,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